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수상한 남성이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털어 달아난 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범인의 얼굴과 행동은 CCTV에 포착되었지만 지금까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여 검거되지 않은 채 16년째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으로 2000년대에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9일 새벽 3시 59분경 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찾은 경찰은 슈퍼마켓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복면을 한 강도가 가게 주인과 격투를 벌이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과 금품이 들어있는 계산대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범인은 복면을 쓰고 슬레진저 트레이닝복을 입은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당시 40세였던 피해자 정씨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몸싸움 도중에 그를 잔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계산대의 돈을 갈취하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정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당일 오전에 끝내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강도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던 이유는 범인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는데 고작 계산대에서 훔친 돈은 단돈 1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숨진 상태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병원 호송 당일 오전 사망하면서 용의자가 살아있는 피해자를 둔 채 도망쳤다고 악질적이라는 비난이 컸습니다. 경찰은 시흥시 슈퍼마켓의 CCTV를 확인했는데 가게 주위에 용의자가 사전 답사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용의자와 체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틀 전인 12월 7일 해당 슈퍼마켓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과 범행 당시 입었던 슬레진저 트레이닝복의 사진을 구하여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원 파악에 실패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16년으로 이어지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2017년 시흥경찰서는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인 미제 사건을 위해 강력 미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CCTV에 찍힌 사진으로 2017년 당시 40대 초중반, 50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키 170cm가량으로 안경을 썼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2008년 사건 당시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돈이나 빚 문제에 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빨간 줄무늬가 있는 검정 슬레진저 운동복과 청색 바람막이 점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수사했지만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수사 7년 만인 2024년 7월 14일 전담팀 경찰은 노력 끝에 유력 용의자 75년생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제보를 받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수사에 재수사를 한 것입니다. 제보자가 특정한 용의자와 범행 이틀 전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정 씨의 얼굴을 토대로 사진 전문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재수사 7년 만인 2024년 7월 14일 전담팀 경찰은 노력 끝에 유력 용의자 75년생 정 씨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CCTV에 포착된 얼굴과 현재의 얼굴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원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용의자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지난 3차례 조사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17일 새벽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16년 전
범행 결과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얼굴과 현재 남성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라는 분석 결과가 결정적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범행 이틀 전 새벽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잠든 사장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이 잠에서 깨어나자 돈만 가져갈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해서 살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진술 내용과 당시 녹화된 슈퍼마켓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 정 씨는 범행 이후 도주 과정도 밝혔습니다. 그는 범행 뒤 시흥의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차로 대전과 전주 등을 거쳐 마산 본가에 숨어 지냈다고 털어놨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흉기는 대전의 고속도로에 버렸으며 옷까지는 진주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인범 정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잡힌다는 것이 또 다시 증명됐습니다. 다만 재수사 당시 바로 7년 전 그때 이렇게 수사를 했더라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이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난 지 16년이 지나서 그 슈퍼마켓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